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전산회 계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전표 입력의 입력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화면을 보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이 많은 기능을 다 익히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여기에다가 요점 정리를 해 놓으신 거니까 요거를 좀 참고로 하시고 일반 전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 보시면요. 요렇게 전 화면을 좀 줄였습니다. 여러분 좀 크게 해 놓고 하시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화면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제가 화면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 월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날짜를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1월 이렇게 일부러 제가 1월 달 이렇게 클릭을 해 놨고요. 그럼 12월 달 중에 원하는 달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은 이제 우리가 날짜를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과 일을 치시면 특정한 날짜만 치시면 특정한 날짜만 입력되시는 거고요. 자, 저는 이제 일을 안 치고 여기에 숫자를 안 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이 밑으로 커서가 잡히십니다. 자, 그럼 일을 치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이렇게 치면 이제 구분이 나오세요. 그럼 구분이 나오면 요 밑에 보시면 이 구분에 대한 거 입금, 출금, 자, 그리고 차대변,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 있는데요. 이 구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건 아니고요. 5번, 6번은 자, 언제 쓰냐면 여러분이 결산 때 나중에 결산 자료라는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때 사용하시는 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건 주로 이제 1, 2, 3번, 4번까지만 기중에 우리가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전표라는 구분에 현금이 있는데 출금 전표가 있고 입금 전표가 있고 대체 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계학상으로는 자, 프로그램에 현금이 나간 걸 이제 대변에 기록하시는 걸 우리 출금 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입금은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차변에. 그걸 입금 전표라고 하시는 거고요. 대체 전표를 얘기하는 건 이제 3번, 4번이 있는데 3번은 차변 거를 얘기하시는 거고요. 4번은 이제 대변 항목을 이제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을 넣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출금을 넣게 되면 이렇게 출금이라고 하면 전표의 밑에 원장에는 이미 대변에 현금이 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분괴를 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비용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통신비를 썼으면 이렇게 통신비라고 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 또는 비품을 매입했다 이렇게 두 자만 치시면 원하는 번호가 이제 입력이 되시는 거고요. 거래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거래처는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래처가 있으면 이제 플러스 키를 눌러가지고 새로 입력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신규 거래처는 기존에 있는 거래처가 있으면 자, 우리 이제 거래처 입력하셨기 때문에 영통이라고 치시면 예를 들어서 영통 이렇게 두 자만 치시면 이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그럼 원하는 거래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적요는 이제 우리가 생략이세요. 특정한 적요 외에는 우리가 넣지 않는다라는 거. 재고 자산이 만약에 다른 데 소비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우리 재고 자산에서 배운 적요 8번 타계정의 대체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요를 입력하지 않아도 시험에는 무방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을 이제 넣게 돼 있습니다.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을 넣으면 자, 이렇게 금액을 이제 10,000원이다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10,000원 엔터 쳐주시면 자, 요게 이제 입력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입력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표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변 대변. 자,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붕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자, 출금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얘기 안 해도 얘는 대변에 현금이 가 있다. 그래서 입금 출금을 넣으면 우리가 얘기한 현금 거래는 넣지 않는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입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금을 이제 어떻게 했다? 우리가 이제 들어온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일 날 현금이 차변에 있고 대변에 뭐 외상값을 받았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자, 그럼 차변에 우리는 현금이 됐기 때문에 중개상에 그러면 이제 입금이라는 전표가 들어와서 그래서 얘를 입금 전표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다.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 제가 이렇게 두 자만 쳤을 때 해당되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채권 채무는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이렇게 거래처를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럼 적용은 생략이시고, 자, 그러면 입금은 이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걸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금액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넣게 되시면,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이제, 내가 현금이라는 단어를 치지 않았는데도 현금이 들어와 있는 분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현금이 차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차변에. 요런 이제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이 우리가 설정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출금 거래 이렇게 있으시죠? 현금이 지출되면 대변에 현금. 자, 차변에는 아무 계정 과목이나 올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상품이 올 수도 있고 비품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옵니다. 그래서 구분을 1로 치시면 우리가 출금이라고 선택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계정 과목 원하는 자 두 글자를 치시게 되면 엔터를 치시게 되면 원하는 단어를 선택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를 이제 거래처는 거래처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또 뒤에 가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을 이제 등록해 주시는 거고요. 채권 채무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적요는 우리 생략입니다. 우리 기말제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런 목적으로 쓰였을 경우에 접대나 광고 선정 목적, 뭐 기타 이런 내용 접대로 쓰셨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8번 타계정으로의 대체로 입력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입력해 주시고 자, 입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신 거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차변에 현금이 되신 거고요. 대변에는 이제 아무거나 올 수 있는 계정 과목들. 그래서 내가 9분의 2로 치시면 입금이 되시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주자를 치시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단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거래처가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금액을 이제 입력하시면 되시는 거고. 대체 거래라는 건 우리가 차변 대변에 이제 우리가 현금 거래가 없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체 전표를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수선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랬을 경우에는 차변권은 3번을 선택해 주시고 4번은 이제 우리가 미지급금, 현금 거래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거래처가 있는 채권 채무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래처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대변의 금액은 다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대체거래, 대체전표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3번, 4번을 활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거래처를 넣는다라는 의미시거든요. 그래서 채권 채무는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거래처 등록을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1점 마이너스 감점을 줍니다. 이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외상 매출금, 뭐 반대는 이제 채무니까 빚, 부채, 이건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옴,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잔기대여금, 단기대여금, 뭐 여긴 장기차입금, 그죠? 유동성 장기부채, 가지급금, 가수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뭐 보통예금은 이제 은행명이 나오면 이제 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있으면 은행명이 있으면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뭐 시험 문제 1점 마이너스 감점 때문에 합격을 못하는 수도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숙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력하게 얘기하면 외우세요. 알겠죠? 하시다 보면 이제 뭘 넣고 안 넣고가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지금 해야 될 이제 분계는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분계입니다. 우리 현금 거래와 이제 앞에 이론에서 배웠던 거, 당좌예금 또는 이제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 여러분 뭐 1년에 한 3번씩은 나오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요거는 이제 분계를 숙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필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현금은, 자, 이제 현금 분계는 문구 중에 한 20, 30%는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좌예금하고.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일반 전표건, 우리 뒤에 나오는 이제 전표 입력에 관한 문제는 이게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이건 필히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동점이라는 말이 있고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얘는 똑같이 현금 취급하신다라는 거. 받으면 차변에, 주면 대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자, 이거를 회계 처리하신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현금하고 당좌예금의 구분은 똑같은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도 얘는 당좌예금이고 얘는 현금이에요. 자,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앞에 수식어가 붙었냐 이거예요. 수식어가 어떤 거냐면 동점, 동사, 타인 이런 말이 붙으면 반드시 현금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말이 붙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그냥 지급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좌예입이라는 게 있어요. 당좌예입은 차변에 당좌예금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 당점이란 말 중 요새 좀 나오거든요. 그 당점이 내 회사를 얘기하시는 거고, 동점은 남의 회사를 얘기하신다라고, 동사, 이런 말들을 조금 그렇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얘기한 일시 보유 목적이나 단기 시세차 같은 말이신 거니까 시장성이 있다. 요새는 뭐 상장 주식을 샀다 이런 거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뭐 등록된 회사들 있죠.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주식들이 상장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시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니까 이런 걸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자, 구입 시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의 구입 시의 수수료는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 그거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반드시 수수료 비용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팔았을 때는 반드시 장부가액이나 우리 취득 원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 받은 거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이 받으면 우리가 처분 이익이 되시는 거고요. 적게 받으면 우리가 처분 손실이 된다라는 거. 거기에 수수료가 있으면 처분 손실에 가산하시는 거고요. 자, 처분 이익에는 남은 돈에서 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표 입력에 들어가시기 전에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 유의사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만 읽어보시면 이제 매번 이제 시험 기출 나중에 기출 문제 푸시게 되면 요 문구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으시니까 요걸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타계장의 대체는 저격 8번 우리가 얘기하는 요 저격 8번 모일 때만 제가 된다 그랬죠. 재고 자산일 때만 반드시 처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 채무라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여기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 이런 것들은 거래처를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500번대는 우리 이제 비용을 쓰실 때 이게 제조업에 대한 게 나오시기 때문에 500번대 비용은 우리 제조 경비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나머지 부분 본사라든지 뭐 마케팅부, 영업부 뭐 이런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하시는 거고 제조 경비라는 건 우리가 공장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나올 때 제조부 나올 때 500번대 비용 처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자 이제 분계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걸 지울게요. 요 두 개를 요거를 이제 삭제 기능 키는 위에 있습니다. F5번 엔터 또는 삭제라고 깡통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깡통 모양이 보이시면 그거에 대한 처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깡통 보이시죠? 전 깡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삭제하시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세요. 삭제, 요거 지워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 1월 1일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1월 1일.
구분에 이제 붕괴를 하면 이제 이게 해설이 다 되어 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해설을 지금 다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달아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지는 여기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걸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얘는 동전 발행 수표를 봤다 그랬죠? 외상 매출금.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시고 대변에는 뭐가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 자, 일반 전표 6문제를 마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정 과목을 먼저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회계 1급을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우리가 현금하고 외상매출. 그죠? 차변에 현금이고 대변에 외상매출은 100만 원. 자, 이 외상매출은 채권 채무니까 거래처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입금 출금은 우리가 하나를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잖아요. 차변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입금. 대변에 붕괴가 있으면 현금, 출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빠르게 하죠. 차대로 해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걔는 뭐 채점에 대한 부분에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차변 입금 출금을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차변 대변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입금이겠죠. 그죠? 구분에 가서 입금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입금으로 가겠죠. 2번, 자, 우리가 입금으로, 저는 이제 입금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시죠? 여기다 외상이라고 치시고, 외상 매출금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래처는 우리가 리얼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원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시죠? 해당된 단어 치시고, 적용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재고자산 타기정의 대체,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건드시는 거 아니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 자, 플러스 키를 누르면 숫자판에 숫자가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신 거고요. 첫 번째 붕괴는 이렇게 차변 대표로 입력되신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어, 두 번째 붕괴, 여기는 동전 발행 수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 자기화수표라고 그랬잖아요. 자, 자기화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에 예입하신 거. 그래서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또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건 현금이 있어도 차대로 하시는 게 좋겠죠. 현금 따로 100만 원만 분기하시면 전표가 두 장이 끊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전표로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럴 때는 1월 2일 날 이렇게 가시고요. 차변에 우리 현금 받았으니까 차대는 현금이 들어가져요. 입출금은 절대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자, 얘는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건너뛰시고요. 요건 엔터 치면 위에 게 인식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 바로 막대 긴 걸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은 이제 100만 원이시고 그 다음 또 2일날 다시 또 차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셨죠? 그럼 보통예금. 이렇게 이제 보통예금에 은행명이 나오셨어요. 여기 국민은행이에요. 그럼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국민은행 이렇게 보통예금 넣으시면 되고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지만 이 K레벨 우리 세무사협회 자격증 시험은 자 있으면 넣으셔야 돼요. 당첨되시기 때문에 100만 원 되시고요. 2일 날 대변에 이제 4번 치시고 외상값 받으셨습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회사가 영통이네요. 그럼 영통 두 자로 주시면 되죠. 주식회사 영통 우리 200만 원 이렇게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논리죠. 단기 매매 증권. 우리 미국 상사의 주식 100주를 이제 구입하셨습니다. 100주에 대해서 액면가액은 1,000원입니다. 원본이 이제 1,000원짜리를 이제 300만 원에 취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자, 얘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제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3일 날 그러면 차변에 3번 누르시고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자, 방향키로 쭉쭉 누르세요. 뭐 화살표시.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갑니다. 엔터 치시면 위에 게 그대로 복사가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300만 원치 사셨어요. 그럼 차변에 300만 원 이렇게 가시고요. 또 3일 날 대변 거 넣고 가셔야죠. 대변에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 예금이 되겠죠. 보통 예금. 자, 여기 보통 예금에 은행명이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엔터 치십니다. 이제 KD 프로그램은 차대변이 똑같은 금액을 넣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금액이 뭐 여기가 100만 원이 나오셨으면 보통 예금에 그러면 따로 숫자를 고치시고 밑에다가 다시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월 4일 날은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 매매 차익입니다.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회사 메모전자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셨어요. 1주당 가격이 2,000원이에요. 액면은 신경 끄시고요. 5,000원짜리 2,000원에 사셨으니까 액면은 신경 제발 좀요. 단기 매매 증권에 액면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 대신에 뭐는 구입할 때 가격은 신경 써요. 알겠습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액면은 신경 끄고요. 제발 좀. 자,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나왔어요. 중개수수료 포함된 금액이 나갔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들 뭡니까? 4일날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이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샀습니다. 차변에 들어오시는 거고요. 자, 금액은 자, 이제 곱 하셔야죠. 우리 100주입니다. 100주 곱하기 여러분들이 자, 얼마를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100주 곱하기 2,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0만 원어치 주식 사시고 근데 수수료가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는 원가에 가산하시는 게 아니라 따로 비용 처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 넣으시고 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수료 비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선택할 순간 오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984번인 번호 내오지 마시고 이게 마지막 게 이제 영업의 비용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을 선택해 주시고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2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변에 몽땅 다 우린 뭘로 줬습니까?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변 4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보통예금 두 자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금액이 똑같죠? 22만 원. 그러면 우리가 공개를 다 드신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자, 우리 이제 이걸 이제 팔으신 거예요. 이제 구입이신 거고 이제 이거는 이제 팔았습니다. 팔았을 때 이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에 당해 연도에 취득했던 걸 한방탄 주식회사에 천주 액면 5,000원짜리입니다. 구입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에 처분하시고 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월 5일 날 자, 있는 날짜를 치시고 일단은 나갑니다. 뭐가 나갑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요. 왜? 팔았으니까 처분 매각은 내 자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에 우리 4번 누르시고요. 단기 매매 증권. 자, 단기 매매 증권 찾으시고 얘가 나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취득원가, 장부가액을 항상 찾으셔야 된다. 자, 장부가액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구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주를 파신 거예요? 100주입니다. 100주 곱하기 10,000원 하셔야죠. 그러면 우린 100만 원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0만 원. 자, 이거를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옵니다. 뭐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차변에. 얼마가 들어오십니까? 120만 원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을 받으셨어요.
보통예금 얼마입니까? 120, 이렇게 120만 원 되겠죠? 그러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돈이 남네요. 보니까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돈이 남는다. 팔아서. 그 남은 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얘를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서 이익 봤다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무슨 이익이에요? 처분이익이에요. 얘는 지금 제가 이걸 안 고쳤어요. 이따 고치면 되겠죠? 요거 지금 이제 요걸로 나왔으니까 제가 요걸로 선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만 원. 요건 이제 시험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나오세요. 저는 이제 요걸 안 고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요걸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고치는 방법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계정 과목 적용 등록이라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실기에서 해오신 거잖아요. 계정 과목 등록에서 보시면 영업의 수익이라는 게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우리가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여기 보시면 단기 투자 자산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걸 이제 바꾸신 거예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기말결산시엔 요거는 평가이익으로 바꾸시면 되고 나중에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인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바꿔야죠. 요거를 오른쪽에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무슨 손실이에요?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가시면, 자, 우린 다시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시게 되면, 제가 한번 바꾼 게 이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우리 처분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6일 날은 우리가 일시적인 보유 목적이 시장성이 있는 알파고의 주식을 160만 원 장부가액. 자, 요거를 이제 15,000원에 전부 처분하셨어요.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하셨고요. 그러면 1월 6일 날 우리는 대변에 뭐가 나갑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파셨어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죠. 이렇게 나가시는 거고요. 자, 우리 뭘 찾아라? 장부가액. 자, 장부가액이 있습니다. 얼마가? 160만 원이. 그럼 여기 160만 원 되겠죠? 나간다, 대변. 자, 그럼 돈이 들어옵니다. 그죠? 자, 주당 가격을 지금 얼마에 파셨다라는 거죠? 차변에, 15,000원. 주당이랑 한 줄 얘기하신 거예요. 100줄 파신 것 중에 15,000원이니까 150만 원 들어오시겠네요. 보통 예금 통장에 돈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 자, 그럼 160만 원이 아니죠? 우리는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돈이 남습니다. 그죠? 남아요. 그냥 얼마 남냐? 10만 원이 여기는 이제 남는 게 아니고 손해보셨네요. 그죠? 자, 손해보셨어요. 160만 원짜리를, 어, 15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서 손해봤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뭡니까? 처분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1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이제 요 분계 단기 매매 증권 분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거의 시험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일반 전표에 간단하게 어떻게 일반 전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